제가 처음으로 정리한 문서를 공유한 그 영상의 제목이 신사임당 다무하는 자료일 뿐 스마트 스토어 실전 진짜 필요한 정보는 따로 있더라 라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그 자료들을 정리를 하고 실전에 적용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다음 공유할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사실 이것을 공개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동영상을 보면서 그 중에서 엑기스를 모아서 한 30여 편을 추렸고요. 그 영상의 시간을 보면은 422분입니다. 그걸 정주행을 했고 총 3번을 반복해서 들으니까 1226분, 시간으로 따지면 22시간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말씀드릴 내용을 좀 대본으로 작성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노트북에 그 작성한 것을 펴놓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지금 저희 아버님 고향인 구미에 내려와 있고요. 지금 뭐 친척들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녁 시간이 됐는데 좀 짬을 내서 지금 차에서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올릴 영상은 스마트 스토어에 관해서는 3번째 영상이 되겠고요.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을 어떻게 만들고 스마트 스토어를 어떻게 만드냐에 대한 영상이었고, 두 번째 실전은 상품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 가이드를 만들어서 공유를 했습니다.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었고요. 그 5개 상품을 올려놨습니다. 이제 5개 상품도 충분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알아봐야 될까 우선 알아보다가 지금 이런 문서를 정리를 하게 됐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을 앞두고 계시다면은 뭐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시험 공부를 했던 경험도 있으실 거고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누구든지 시험 공부를 해보셨을 텐데 시험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스타일로 하시나요? 우선은 책의 권수를 얘기를 해보면은 한 권만 가지고 공부하는 분은 아마 드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3-4권 정도의 책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책들을 다 보지는 않았어요. 다 보지는 않지만 약간 여러 개가 있으면은 든든하잖아요. 옆에 책이 있으면 든든하다는 느낌이 들었었고, A라는 책에서 모르던 내용이 B라는 책에는 있고 완벽한 책이 없기 때문에 여러 권의 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책을 뭐 예를 들면은 A라는 내용을 책 한 권에서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은 저는 그 다른 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찾아서 보게 되고 그 안에는 조금 더 다른 설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해도가 조금 더 올라가고 또 A라는 개념에 대해서 키워드가 되는 그런 어떤 정보들이 그 한 권의 책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권의 책을 종합을 해보면은 더 완벽한 정보가 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책 한 권을 또 완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책 한 권을 완독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여러 권의 책을 보는 게 좋냐, 그렇게 뭐 이것이 좋다 이것이 좋다 이렇게 그 뭐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약간 바뀐 스타일이 뭐냐면은 뭔가 하나의 정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래도 책 한 권은 찍어서 그거를 완독하는 게 훨씬 더 이해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을 읽어서 완독을 해서 내 정보로 만든 다음에 나머지 2번째, 3번째, 4번째 책 같은 경우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용도로 썼던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책 하나를 완독을 해라, 이런 부분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관해서도 유튜브에서 이제는 공부를 하고 그 여러 가지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 개의 영상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핵심 정보들을 추려낼 수 있었지만은 누군가 한 명이 완벽하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을 잡아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합당한 콘텐츠로 올리는 분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채널 명칭은 잘나가는 서과장이라는 채널명이고요. 물론 다른 채널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책 한 권을 완독하듯이 이분 거를
정주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운전을 할 때, 그리고 제가 운동을 할 때 라디오로 듣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듣는 겁니다. 이렇게 우선은 그 영상들을 전부 다 들었을 때 422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우선은 라디오처럼 그냥 무조건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우선은 들었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두 번째 정주행으로 듣다 보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안 들리던 부분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개념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주행을 하면서 엑셀 문서로 만들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제 머릿속에 넣고 그것이 완벽하게 제 것이 되게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세 번째 들을 때는 그 422분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멈춰서 문서로 정리하고 다시 멈춰서 문서로 정리하고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고 했기 때문에 실제 시간은 22시간이 아니고 제가 생각에는 30시간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공유할 문서의 명칭은 스마트 스토어 가이드, 앞서 공유했던 스마트 스토어 가이드와 별도로 온라인 판매 종합 가이드라는 엑셀 파일을 만들었고요. 저는 이렇게 문서를 파일로 나누는 편인데, 이유가 뭐냐면은 파일 하나에 워크시트로 해가지고 너무 여러 개를 넣다 보면은 파일이 사이즈가 커지고, 저는 이렇게 만든 파일을 핸드폰에 넣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그 필요할 때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날 때마다 핸드폰에서 즉각 찾아보는 편이기 때문에 핸드폰에 넣어야 돼서 파일을 다른 파일로 만든 거죠. 또한 중요한 문서를 다운해서 받아놓은 문서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전환법 가이드에 대한 파일 두 개와 관세청 수입 요건 확인 품목 엑셀 파일입니다. 이 세 개의 파일은 관세청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다운받은 자료들이고요. 이것도 역시 잘나가는 서과장님 내용을 듣다가 거기에서 그 보여주는 부분을 보고, 이거는 꼭 있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핸드폰에 다운을 받아서 넣어놨습니다. 잘나가는 서과장님 채널을 이미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제가 지금 언급을 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되신 분도 계실 건데, 저의 경우 제 지식 수준에서 제가 뭐 이렇게 저도 처음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지식 수준이 높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저는 사업자를 가지고 IT 프리랜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과세제가 무엇인지, 일반과세제가 무엇인지, 부가세는 무엇인지, 세금계산서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의 경우에 그 잘나가는 서과장님이 말할 때 이 내용, 물론 그분도 이 내용 저 내용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키포인트가 들리긴 들리는데 나중에 한번 듣고 나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고, 그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났냐면은 이분이 아는 것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아는 거를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뽑아내야 되는 키포인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많은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혹자는 대본 없이 그 서과장님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계속 말을 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분이 많은 거를 알려주려고 그러기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잘나가는 서과장님 채널에 있는 영상을 대부분 그 영상들 외에 다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개 영상들을 해가지고는 정주행해서 한번 듣고 안 들리는 부분을 두 번째 들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세 번째 들으면서 내용 정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창업 다마고찌님이 올린 영상을 보시면은 그분이 1688에서 조그립인가 그거하고 철봉 이렇게 달리는 거, 그거를 수입을 해서 가져오신 영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물건 이미 한국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KC 인증을 뒤늦게 처리하는 영상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창업 다마고찌님이 올린 영상을 보면은 50만 원어치 제품을 구입을 하시면서 관부가세하고 물류비용, 그 다음에 전문 중국에서 구매 대행을 해주시는 분한테 수수료까지 하면은 18만 원이 더 들어서 총 68만 원어치를 들여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창업 다마고찌님이
어린이 장난감을 사버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KC 인증 비용으로 200만 원을 써야 되는 상황에 처하면 그 들여온 금액은 68만 원인데 KC 인증에 관해서 200만 원이 들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약간 곤란한 상황에 처했겠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KC 인증을 받은 게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그거를 처리하는데 또 다른 어떤 수고가 들어가야 됐을 것 같습니다. 잘 나가는 서과장님 채널 내용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좀 보면서 읽겠습니다. 직구는 KC 인증을 안 받아도 된다. 1번. 2번. 구매 대행은 KC 인증 면제 품목인 것만 된다. 3번. 어린이 장난감은 구매 대행을 해도 면제 품목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는 부분 되게 여러 가지하고 컴플렉스하게 묶여서 또 다른 예외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문구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어린이 장난감은 좀 약간 그 KC 인증에서 까다롭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아까 제가 가정을 했던 창업 다마고치님이 어린이 물건을 장난감을 들여왔을 때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히 없었겠다고 가정을 했죠. 물론 이런 불상사는 창업 다마고치님한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업 다마고치님이 올린 영상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 내가 이렇게 찾았어, 그 다음에 다모아 프로그램이 하고 비슷하게 돌아갔던 키워드,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키워드를 찾아가주는 조그립이라는 걸 찾았을 때 그 신사임당님에게 물어보는 영상이 나와요. 그러면 신사임당님이 해봐, 괜찮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창업 다마고치님이 찾았던 아이템이 어린이 장난감이었다면 신사임당님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야, 그거 하지 마, 다른 거 해. 왜냐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KC 인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그 창업 다마고치님이 물어봤던 그 물품에 대해서 신사임당님은 그 현업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KC 인증이 필요 없다, 있더라도 약소하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봐,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아마 이거를 보시는 대부분의 구독자님들도 창업 다마고치님에게 있는 친구 신사임당님 같은 분이 곁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잘나가는 서과장님 채널에 감사를 드리고요. 올려주신 영상이 저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성격이 좀 약간 꼼꼼한 편인데요. 돌다리 같은 경우 이렇게 두드리면서 차근차근하게 기본기를 다져 나가는 성격이고요. 물론 세상을 살아보다 보니까 제가 돌다리 두들기고 있는 사이에 다른 사람은 총알같이 뛰어나가기 때문에 속도적인 측면도 되게 고려를 해야 되고 꼼꼼할 때는 꼼꼼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한 문서를 혼자 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정리한 문서를 어떻게 보고 제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적었으니까 퀵하게 드래프트로 이제는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문서는 공유가 될 것이고요. 이 문서를 제가 이전에 첫 번째 공유를 했던 문서도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저하고 그냥 단순하게 제가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랑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같이 시작하고 같이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서로 도움을 주면서 밀고 끌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위에 쇼핑몰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스쿠바 강사인데 스쿠바 강사 회원들 중에 몇 분이 계신데 물론 스쿠바 같이 하고 되게 친한데 제가 그분들에게 뭔가를 알려달라고 하면 사실 가르쳐 주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너 그냥 하지마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많고 제가 어떤 의지를 보이면서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노는 거는 노는 거고요. 같이 스쿠바를 하는 건 스쿠바 하는 거고 일을 하는 거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잘 안 가르쳐 줍니다. 배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시간은 투자해 가지고는 그 자기 기본기를 닦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계속 제가 좀 약간 파일을 키워나가서 했을 때 저에게 가장 힘이 되고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런 분들이 같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시행착오를 겪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 영상의 그 아래 글을 적는 부분이나 디스크립션 그 부분에다가 제가 어떻게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적어 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 공유 요청을 해 주시면은 제가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서를 보시면서 제가 같이 드래프트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 문서에는 지금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3개의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 기준 팁 정리가 지금 보시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워크시트의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해당 워크시트는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들을 기준으로 팁을 정리한 것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채널명이 나오고 있죠. 채널명은 잘나가는 서과정이고 콘텐츠 제목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URL은 이것이고요. 그래서 URL을 클릭을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이 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잘나가는 서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타임은 11분 12초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 잘나가는 서과장 채널에 대한 거를 노란색으로 바꿔놨는데, 총 28개의 영상입니다. 28개의 영상은 잘나가는 서과장님이 올렸던 영상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해서 내린 것이기 때문에 또 영상을 순서대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창업 다마고치, 중국에서 수입은 이미 했는데 KC 인증을 안 받았다. 이 부분이 제가 앞에서 인트로를 제가 차 안에서 찍었던 영상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영상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이미 수입을, 그러니까 사입을 한 거죠. 물건을 사서 재고로 가지고 있는 것을 한 후에 KC 인증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영상이 이 영상의 주 내용이었고요. 철봉과 손에 끼는 장갑을 수입을 했는데 뒤늦게 인증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체크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381에 전화를 해서 문의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답변을 주기로 철봉은 인증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스포츠용 보호대 및 장갑은 섬유 제품에 해당이 돼서 안전기준 준수 대상이 됐다고 답변을 해줬고요. 원래는 인증 대상이었지만 기준이 완화가 돼서 인증까지는 필요 없고, 대신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게 구매자에게 내용을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된다. 이 완화가 됐다는 의미하고 왜 완화가 됐는지, 언제 됐는지 이런 것들은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나가는 서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한 3번 정도는 언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창업 다마고치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제품 발송 시 프린트물 같은 거로 고지를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해서 창업 다마고치님이 물어보셨는데, 1381에서 응답을 하신 분이 대답하기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라벨이나 이제는 중국에서 수입을 한 거기 때문에 택이 있겠죠. 라벨이나 아니면 박스가 있다면 거기에 붙여야 된다 해서, 아마 창업 다마고치님은 돈을 들이셔서 어떤 스티커를 제작을 하신 다음에 붙이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제품을 제가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된 거고, 거기에 표시해야 될 7가지는 섬유, 조성, 혼용률, 수입자명, 제조국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창업 다마고치님은 이만큼만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 잘나가는 서과장님 내용을 저는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쇼핑몰에도 정확하게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적어야 된다고 했던 거는 상품 등록 가이드 있죠. 거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쇼핑몰에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전에 그 공유를 했던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 가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상품군을 어떤 걸로 선택을 한 거냐에 따라서 요 아래 내용들이 쭉 바뀌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상품 정보 제공 공시를 보면은 상품 정보 제공 공시에 대한 설명을 제가 적어둔 것이 있죠.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체크를 해서 기능적인 면에서는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 화면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 그것을 적어둔 것이고 이것만 조사하는 알바도 있으니 조심을 하자. 이게 법적인 문제로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전환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환 2018년 7월 달에 완화가 되면서 기준만 준수해서 안전기준 준수 대상으로 해서 고지만 하면 되는 것들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 게 컴플렉스하게 좀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적어둔 것이 창업 다마고찌님 영상이었습니다. 레이아웃을 설명드리다가 지금 좀 넘어왔는데 요 오른쪽에 오렌지색으로 해가지고 내용 둔 것은 전부 다 팁입니다. 팁인데 제가 여기에다가 제 생각을 막 가미시켜서 적으면은 좀 영상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부분에는 영상에 대한 내용만 적었는데 한 줄에다가 한 칸에다가 다 적으려고 했더니 내용들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이 영상 하나를 들으면서 텍스트로 적은 다음에 그것에 있는 내용들을 부분으로 나눠서 좀 보기 편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영상에는 FOB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FOB가 뭐냐면 프리온보드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은 이러한 것이다. 그 다음에 FTA 많이 들어보셨죠? FTA하고 관세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관세청에 전화해서 관세율을 이 영상에서 그 FTA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아니고 관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 게 아닙니다. 제품을 들여올 때 그 관세라는 거를 감안해야 되는데 그거는 관세청에 전화하면 알려줍니다. 그리고 관세는 제품마다 틀리다. 근데 제품은 관세청에서 HS 코드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적어놨죠. 저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그 창원에 있는 STX에서 FTA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FTA에서 그 쓰는 HS 코드가 뭔지도 알고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저는 이해했던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들어보셔야 돼요. 이 영상들을 제가 정주행했듯이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나는 KC 인증만 알고 싶어 이런 분이 있다면은 제가 여기 앞에다가 관련 키워드라고 해서 적어 놓은 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적은 거는 제가 이걸 암기를 하려고 적은 게 아니라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핸드폰에 넣고 찾아볼 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KC 인증이라고 하면 전체를 KC 인증이 어디 있지 하면서 전체를 읽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KC 인증이라고 주요 키워드가 되는 것들을 여기다가 앞에다 적어둔 겁니다. 그래서 KC 인증 찾아보면은 요 하나의 동영상에서 KC 인증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요 영상 KC 인증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잘 나가는 서과장님 같은 경우는 28개의 영상 중에서 9개 영상에서 KC 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가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고려 항목이 환율을 고려해야 되는데, 환율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환율 방어를 위해서 조금 높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관세는 얼마입니다. 부가세 10%, 물류비용 이렇게 해서 원가 산정을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대략 알리바바 등에서 검색하는 가격의 25%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창업 다마고찌, 요거는 제 의견인데 여기다 적어놨네. 창업 다마고찌에서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온 거 봤더니 15만원짜리에 이렇게 18만원 정도가 들었다. 원가 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율과 관세, 부가세 이런 것들이 드는 비용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드래프트하게 계산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한 30%, 50만원어치를 들어오면은 15만원 정도가 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18만원이 들었잖아요. 왜 그랬냐면은 창업 다마고찌님이 이거를 일일이 처리한 게 아니라 대량으로 중국에서 물건을 구매 대행해 주시는 홀세일 차이나라는 곳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수수료가 3만원 정도 녹아 들어갔겠구나. 그 영상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빨간색은 제 의견이에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하기 힘들다면 40%로 계산하는 게 나을 것. 이거에 대해서 저는 어떤 기준을 세웠냐면은 내가 나중에 중국에서 사입을 해가지고 물건을 판매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하나의 물건, 소싱할 물건을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일일이 해볼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내가 그 물건을 찾아보면서 이 물건을 내가 얼마에 팔면은 나는 마진이 얼마 남는다 이런 거 대충 일일이 계산을 하지 않고 한 40% 정도로 좀 높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0원짜리 물건이라면은 40%에서 14,000원이 제가 가져오는 물건이고 내가 15,000원에 팔면은 나는 1,000원을 버는 격이 되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해서 적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영상을 보면은 잘 나가는 서과장님은 이 비용들을 당신이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서 25%를 얘기를 했지만은 실전으로 할 때는 좀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40%를 잡고 스킬을 올리면서 잘 나가는 서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떨어뜨려야겠죠. 40% 정도 계산했던 거를 25%까지 떨어뜨려요. 만약에 제가 이 부분이 필요할 때는 저는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가는 원가를 먼저 그우고 그 후에 마진율을 책정하여 정한다. 이렇게 해서 적어둔 것들이 있고요. 마진율을 정할 때 고려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은 AS 비용,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AS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판매하는 곳이 많은데 이게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토어에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AS는 해주는 방향이 또 맞는 것 같고요. 저 같으면은 AS 해주는 데에서 살 겁니다. 그리고 저도 구매 대행을 해가지고 물건을 사본 적이 있지만은, 가장 마지막으로 AS 처리를 해달라고 했던 게 텔로 드론이었을 거예요. 텔로 드론을 사면서 어떤 부분이 약간 미흡해서 제가 이제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판매자분이 되게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그때는 구매 대행이 물건을 중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재고를 안 가지고 있다 그런 거 아니고 나는 그분한테 산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에게 물어봤던 것 같고요. 분량에 대한 처리 비용. 만약에 100개의 물건을 들여왔는데 그 중에서 분량률이 10%인지 20%인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이트들은 분량률이 좀 높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가 이 아래 영상을 보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분량률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재고를 둘 경우에 재고에 대한 비용, 창고 비용 같은 경우겠죠. 그 다음에 재고가 보통 무슨 의류 같은 경우는 깔 맞춘다고 하는데 한 색깔만 있어서 잘 나가는 색깔이 있고 잘 나가는 사이즈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물건이 나가지가 않기 때문에 구색을 갖출 수 있는 사이즈별로 있어야 되고 색깔별로 있어야 돼서 100개를 들여오도 100개를 다 팔린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정비용, 사무실 인건비, 인증비용, 쇼핑몰 플랫폼에서 나가는 수수료 이런 것들을 고려 안 하고 그냥 막 파시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정확하게 그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해야지. 만약에 내가 그냥 남들이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는 물건을 사왔는데 분량이 떨어지고 AS를 막 하게 되면은 평판도 안 좋아지고요. 오히려 마이너스를 크게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요거보다는 이게 좀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요. 지금 그 개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문서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서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직장인 투잡 1인 무역을 하는데 중국에 있는 도매 상가인 이유시장과 알리바바, 1688,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어디에서 물건을 사올 것인가. 창업 다마고찌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1688에서 산 게 아니고 홀세일 차이나라는 곳에서 통해서 1688에서 물건을 구매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기가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쌀 텐데 왜 수수료를 주면서 1688에서 샀을까?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라면 물건을 사입을 할 때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중국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우선 도매 시장은 빼고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4개 중에서 어디에서 살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선 이유 1688 이렇게 5개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뷰포인트를 보면은 여기에 적은 내용 같은 경우는 여기가 도소매냐 소매냐 그거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여기는 오프라인이고 도소매다. 중국 내수를 위해서 한다. 물론 외국 사람이 가서 사도 되지만은 중국 내에 있기 때문에 중국 내수를 위한 시장이다. 1688은 도소매 사이트고요. 중국 내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창업 다마고찌님이 사셨으니까 중국 내는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외국인들도 살 수 있지만은 목적 자체는 중국 내 판매라는 거죠. 도매가 주로이고요. 중국 사람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소매 물건도 올라온다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닷컴의 모태가 된 곳입니다. 즉 1688은 중국어로만 된 사이트였고요. 중국인들이 이용을 도매 사이트인데 중국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소매로 올려둔 사람도 있었고 외국인을 상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바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물건하고 똑같은 걸로 해서 알리바바닷컴에 올려놓고 어차피 같은 회사거든요.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같은 회사인지. 잘 나가는 서과장님이 얘기한 거는 알리바바닷컴의 모태가 된 곳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같은 회사라고 가정을 말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688이 중문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글로벌로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만든 영문 사이트다. 도매, 수출 목적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아래 타오바오는 소매고 중국 내 판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1688과 마찬가지로 중국어로만 되어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알리바바하고 뭔가 이게 뭐가 틀리지 하는데 여기는 도매, 여기는 소매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는 도매고 여기는 소매고 여기는 도매고 소매고 중국어, 영어 이렇게 된 이 정도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1688에서 창업 다마고찌님은 직접 사지 않고 홀세일 차이나를 통해서 샀는지 그거 아직 잘 모르시겠죠. 정보가 저희에게 충분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여기 내용이 긴데 이 오른쪽 먼저 볼게요. 가격이 저렴한 순으로 나열한다면은 요 순서입니다. 이 시장에 있는 모든 상가의 사람들이 1688에다가 다 올리기 때문에 가격이 같고 그 다음에 1688의 영문 버전인 알리바바가 그 다음 가격을 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1000원이라면은 여기 1100원이고 여기는 1200원이고 여긴 1300원. 그 다음에 중국어 사이트 여기는 당연히 타오바오 같은 경우는 소매기 때문에 도매보다 약간 더 비싼 거죠. 그 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는 똑같이 소매인데 영문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알리바바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영문으로 영문으로 작성을 해서 올려야 되고 물건을. 그래서
인력이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문의가 들어온다면 영문으로 메일도 주고받고 스카이프도 하고 그러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 과장이 추천하는 것은 자기라면 알리바바닷컴을 할 것이다. 이유는 영어 때문이고 1688은 포장이 엉망이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1688은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에 어려움이 있다. FTA로 해가지고 관세를 낮추는 포인트가 있는 거를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HS 코드를 보고 원산지 증명서라는 거의 개념을 안다면은 40%까지 남들보다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지식을 알고 나면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관세청 들어가서 HS 코드에서 내가 수입하려는 이미 물건은 정해졌기 때문에 HS 코드로 해서 물건을 샀고 이것이 원산지 증명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688에 물건을 올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세운상가 같은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원산지 증명서 주세요 그러면은 대응도 안 될 겁니다. 현금으로 그냥 거래하시죠. 세금 때문에 카드 거래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싫어하는 게 오프라인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 해달라고 그러면 과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1688은 중국에서만 원래 목적이 중국에서만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죠. 포장이 그냥 엉망이에요. 근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1688에 있는 물건이 똑같이 하지만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도 받기가 수월하고 포장을 신경을 씁니다.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가 내수에 푸는 자동차하고 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하고 틀린 거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거를 보겠습니다. 이후 시장은 작은 단위로는 안 판다. 가서 한두 개 사려고 하면은 살 수가 없다. 재고 처리가 안 된 것을 덤핑 처리할 때 파격적인 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거를 실제로 가서 잡으면 좋겠죠. 그리고 중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EU 시장의 대부분이 1688에 올라와 있고 단 EU 시장에서는 소량은 안 팔지만은 1688은 소량도 인터넷이기 때문에 구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구매 대행 업자가 끼는 게 일반적이다. 이유는 신용카드가 다 안 되고 중국 거인 알리페이만 되므로 알리페이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녹록하지 또 않습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 업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냥 수수료 조금 주고 내가 URL만 알려줘서 저거 몇 개 사주세요 하면은 관세 얼마 나왔습니다 알려주고 그 다음 포워딩, 물건 배송 그런 거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수수료 조금 내도 그게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내수용이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 밖에 여기는 엉망이라고 적었는데 달라고 하면 뭐 어떻게 주겠지만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포장 상태가 좋지 않다. 이 1688에서 들여오는 거는 국내에서 다시 블래스터나 OPP 같은 거 OPP는 만들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OPP도 뭔지 모르고 블리스터도 모르시겠죠. 그것이 서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수입이 목적이다. 그 다음에 MOQ 최소 수량이 있다 보니 근데 여기에는 도매고 그 외국 수출을 하는 건데 여기는 MOQ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소량 구매가 어렵습니다. 대량으로 구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대신에 이건 사입을 하는 수입에 최적화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서 과장님은 알리바바를 추천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유하고 1688, 알리바바 뭐 이런 정보들이 여기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여기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제가 이 1688이 뭐지 하면은 만약에 1688만 가지고 그 유튜브에서 영상을 막 찾아보면은 그 중에는 올바른 소리를 한 곳도 있지만 틀린 소리를 한 곳도 있기 때문에 요 내용하고 요 내용만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근데 틀린 소리하고 올바른 소리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서 과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한번 꼭지로 해가 이 사이트들 타오바오 1688 알리바바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를 컨텐츠로 해서 만들어서 올렸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 구독자들은 어느 정도의 지식이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을 당연히 언급을 안 할 거고요. 이때 얘기 안 한 다른 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을 종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종합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부분의 내용을 11분 41초, 6분 14초니까 20분이죠. 요 내용을 몇 분에 있는지, 이 영상에 있는지, 이 영상에 있는지 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찾으려면 20분이라는 시간을 들여가지고는 다시 영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는 3번을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기만 하면은 읽어만 봤을 때 제 머릿속에 다 있어서 다시 영상을 볼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정보와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그냥 1688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여기에다 정리해 놓은 것이 요겁니다. 자, 중국에서 들여올 때, 물건을 들여올 때 중국 사이트는 요거가 있다. 근데 제가 서 과장님이 얘기했던 거는 URL이 뭡니다. 당연히 그런 것까지 안 알려줬지만은 제가 들어가 볼 수 있게 URL까지 적어 놓고요. 핵심되는 것들을 색깔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한 내용은 요거죠. 그래서 해당 워크시트는 제가 습득한 팁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고, 용어민 URL과 같은 이미 이거는 지금 뭐 제가 적었다 하더라도 틀린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형화된 정보로서 제 개인 의견 없이 정확하게 나온 것이다. 자, 보면은 기관으로 해서 여기도 좀 수정을 해야겠네요. 분류. 그냥 문서를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분류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기관, 그 중에서 인증기관, 여기는 아직 이 녹색은 지금 다 완벽하게 했는데요. 이 녹색을 가지고 다시 이 오렌지색 2개의 워크시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저도 다 못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본 영상보다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공유하는 이 문서는 2019년 2월 3일 기준 문서로 해서 공유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기도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거 틀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되지만은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영상 그 내용은 보조적인 내용이고,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영상을 보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거에 대한 걸로 풀으셔야지 여기 있는 거 영상 안 보고 이것들만 봐서는 답 안 나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정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개념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왜 이거를 지금 공유하냐면은 적어도 이 정도만 딱 정주행을 해서 영상을 보시고 제가 공유해드린 이 문서를 핸드폰에 넣으시고 이해를 하시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영상들 다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상에 있어서 안 들리는 부분 없고 다 들립니다. 다 들리고 거기에서 이 소리는 틀린 소리구나, 그냥 넘어가자. 이 소리는 맞는 소리구나, 자기 걸로 만드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지금처럼 외계어가 말하는 것처럼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영상을 수십 개, 수백 개를 보더라도 도대체 모르겠는 그런 상황은 피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리해둔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뭐 인증기관은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다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2월 3일 버전이 아닌 나중 그 버전 업되는 것을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해놨고, 여기 홀세일 차이나도 다마고찌가 중국에서 수입할 때 사용하는 곳, 이렇게 해서 제가 적어놨죠. 그 다음 한국 도소매 사이트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풀필먼트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용어, FOB, CIF, FOB 아까 그 맨 처음에 나왔던 요 부분이죠. FOB하고 CIF, 저는 뭐 경제에 대해서 FOB는 요번에 처음 들었는데, FOB, CIF, EXW,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인도 조건에 대한 그 용어들이 많은데 이거를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FOB 들었고 CIF 들었고 EXW 서 과장님이 언급한 요 3개만 듣고 FOB, CIF, EXW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나와요. 이게 한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무역 거래 인도 조건 이해하기. FOB, CIF, EXW를 알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일일이 FOB가 뭐고 CIF가 뭐고 EXW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적어놓고 필요할 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역거래 인도조건 이해하기에서 들어가 보면 여기만 보더라도 CFR, DDF, DDP, 그
그 다음에 여기 같은 FCA 더 많잖아요. 이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DDU라는 것도 있고 CNF라는 것도 있죠. 그렇다면은 문서에서 FOB 여기 있습니다. 이 영상에 있습니다. 여기도 FOB 얘기가 나왔지만은 FOB 조건에 춘절 같은 경우에는 그 FOB 조건에다가 이거 FOB가 어떤 거냐면은 물건을 받을 때 중국 공장에서 이제 적다가 말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건을 가지고 저한테 갖다 줄 때 CIF 같은 경우는 운임 및 보험료까지 포함돼서 완벽하게 그냥 나한테 오는 것까지가 다 해주는 거고, EXW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해서 그냥 착불이라고 보죠. 택배 착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IF는 택배 내가 선결제해서 나한테 택배를 보내주는데 거기에 고급 택배 뭐라고 하죠? 보험까지 다 대고 안전하게 옮겨주는 그 택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이거는 선결제한 택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한 FOB 조건을 넣을 때 이게 프리타임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 프리타임은 춘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FOB 조건에다가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FOB가 인도 조건에 대한 대표적인 거의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정확하게는 FOB가 아닙니다. 인도 조건 계약 때 인도 조건 내용을 넣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라,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같은 얘기를 듣더라도 다르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 있네요. 견적 송장 EXW FOB 있는데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쪽에서 받은 인보이스인데요. 이 인보이스 shipment term 해가지고 EXW로 되어 있죠. 여기에 적히는 게 EXW 적혔는데 나중에 이런 거를 중국하고 직접 해야 될 때 여기에 shipment term EXW 적힌 곳에 FOB가 적혀야 되는지 뭐가 적혀야 되는지 요 정도만 그냥 개념만 알고 있으면은 이때 대응을 하면 되는 거지, 정확하게 무역 거래를 다시 경제학과를 들어갈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알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나중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뭐 하면 되겠구나. 프롬이라는, 만약에 지금 여기 프롬이라는 거 보시면은 프롬이 차이나라고 그래서 중국 센터에서 온다는 거를 지금 알고 있죠. 프롬이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인보이스를 이해를 하려면 되게 어렵겠죠. 프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영어 자체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hipment term은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지, EXW, FOB, CIF 다 외우려고 할 필요 없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EU 시장도 그다음 1688도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을 쫙 기준을 세서 뷰포인트로, 같은 내용이더라도 어떤 뷰포인트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분류들이 많이 나눠져요. 그래서 그 KC 인증 같은 경우도 KC 인증을 공장부터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수입업자에서부터 제품 시험을 받아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창업 다마고찜에 한 것처럼 고지 의무가 있는 4가지가 있거든요. 이 4가지를 기본적인 뷰포인트, 용어적인 측면에서 4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뷰포인트가 뭐냐면은 구매대행, 병행수입, 직구, 이렇게 수입 형태에 따라서 이것들이 어떻게 물려서 돌아가느냐, 그런 뷰포인트도 있고, 시험 기간도 같은 KC 인증을 하는데 여러 군데서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들어가 보시면은 중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A라는 물품을 들여왔을 때 만약에 이 3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한다면은 가장 싸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도 좀 알아야겠죠. 그런 예가 여기에서도 하나가 있습니다. 내용이.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중국에서 샘플을 주문한 거를 이제 들어오는 경우인데,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KC 인증이 필요한 물품입니다. 근데 샘플을 받는 거는 국내에서 KC 인증을 받으려고 그 물건을 들여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관에서는 KC 인증을 받았던 안 받았던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세관에서는 세금 받으면 끝이고 통관해주냐 마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KC 인증 안 받았으면 통과 안 해줍니다. 스탬프를 들여오는 이유는 KC 인증을 시험 받기 위함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사전 통관 면제 신청서를 시험 기관에서 받아야 되는데 전자파 인증을 해주는 업체에 보내면은 전자파 인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기관인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전자파 인증해주는데 말해서 사전 통과 면제 번호를 받으면은 내가 색깔별로 4개씩 들어오는 거, 4개 색깔 4개씩 16개를 들어올 때 16개 다 통과 가능한데 어린이 인증을 하는 KCL이나 KTC에다가 신청하면은 여기에서는 딱 필요한 만큼 해서 색깔별 한 개씩 4개밖에 통과가 안 된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죠. 근데 크게 생각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방법에서 이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완벽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다면은 이거를 정리를 안 해도 되는데 물건을 알아볼 때 그래도 대외시켜 놓고 어느 카테고리 분야를 봐야 되고 어떤 거를 위주로 봐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고 딱 찍어서 이제는 나와야 되는데 괜히 시간 들여가지고는 막 알아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다 걸려가지고는 헛고생한 게 되기는 싫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문제되기도 싫고 KC 인증 때문에 인증 비용 많이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법적인 거에 걸리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을 하기에 가장 KC 인증도 고려하고 뭐도 고려했을 때 구매 대행 하기가 가장 좋은 게 뭐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분류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정도를 대답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지금 1688이나 알리바바닷컴에서 10,000원에 파는 거 너 얼마에 팔래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기준적으로 40%는 생각한다고 하고 FTA 규정을 찾아서 원산지 증명서까지 받아가지고는 25%로 떨어뜨리는 거는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최소 15,000원은 팔아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하고 10,000원에 사면은 그거 12,000원에 팔면은 내가 20% 먹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리고 1688에서 사면은 OPP 포장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라벨링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마진율을 실질적으로 거기 중국 사이트에서 10,000원에 하면은 마진율까지 생각하면은 25,000원 이상은 받아야 돼요. 남들이 다 저가로 해가지고는 되게 싸게 판다 하더라도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분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며칠 만에 매출 100만원 올렸습니다. 아주 싸게 팔면은 누구나 팔 수 있지 않나요? 마진이 얼마인지 불량품을 고객한테 보내서 그거 덤태기 쓰고 뭐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실질적으로 창업 다마고치녀가 심사위원장님 말 듣고 사입해가지고는 지금 제품 하나도 처리 못하고 손해가 막심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은 여러분들은 안 보시나요? 저는 그런 영상들도 보거든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는 케이스보다. 연예인들을 예를 들면 20대 후배들이 연예인을 하려는 친구들인데 연예인 꿈을 가지고 나가야죠. 당연히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너는 유재석처럼 되지 못해.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수백 명의 연예인 지망생이 있을 때 거기에서 탑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다 하지만은 그래도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좋은 면을 보고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게 맞지만은 허황된 꿈과 열정을 가지고 한다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문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적었어요. 자, 이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지금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총 문서의 양을 보면은 아까 28개라고 했죠. 이렇게 줄여서 보면은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니죠. 뭐 한눈에 들어오니까 다 읽어볼 수 있겠네. 근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상당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내용을 펼쳐놓고 영상을 보십시오. 적어도 이 내용을 보시고 영상을 보시면은 남는 게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문서를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맨 처음에 이 영상을 공유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다고 했죠. 되게 제 생각은 뭐냐면은 제가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 문서를 공유하면서 애티튜드 없는 분들을 좀 봤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저하고 같은 시행착오를 겪는 분들을 대화를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문서 좀 부탁드리면 될까요 하면 저도 이제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뭐 어떻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 메일을 드리는데 한 분 한 분하고 대화를 제가 할 수는 없죠. 저도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의도치 않게 대화가 시작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댓글에다가 그냥 이메일만 적는 거를 제가 보내드리면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접점이 없어요. 근데 적어도 오픈챗으로 해서, 적어도 그게 오픈챗으로 저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 그거 자체를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드리겠다 이거죠. 그 정도 수고는 하고 저도 유튜버를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해주는 분들에게 자료를 드리는데,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다음에 취소하셔도 되잖아요. 그거를 제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은 제 채널이 그 여행적인 측면이나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측면으로 봤을 때 볼 가치가 있다면은 또 보실 분은 보시고 안 보실 분은 안 보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는 애티튜드가 없으신 분이 뭐냐면은 오픈톡으로 해서 달라고 해놓고 제가 이러이러해서 요 정도 수고만 해주시는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욕먹을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 무응답을 한 다음에 그냥 나가버리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에게조차 제가 그냥 문서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서를 공유하는 방법도 좀 이제는 디스크립션에 대해서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그냥 아무나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좀 약간 복잡하잖아요. 진짜 의지가 있는, 공부하고 싶으신, 알고 싶으신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에게만 전달되기를 바라고, 좀 너무 어려운, 이거 하나만 보고 요것들만 쭉 읽어보고 다 됐어 이러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상을 보지 않고 이 내용만 보고 하신다면은 굳이 제 문서가 필요 없을걸요? 물론 정리가 돼 있으니까 좋긴 하겠지만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겠죠. 그런 분이라면은. 제발 제 영상을 보시고 그냥 이 내용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최소 한번 영상을 정주행하시고 같이 문서 내용을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